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4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시위와 관련해 정권이 시위대를 무의미하게 살해하고 있다며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이슬람 공화국 정권기관을 장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러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연대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 시위와 관련해 정권이 시위대를 무의미하게 살해하고 있다며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이슬람 공화국 정권기관을 장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전국적 봉기에 대해 정권이 무의미한 시위대 살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이란 정권의 기관을 장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시위를 계속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 살인자들과 가해자들의 이름을 기록해두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의미한 살해가 중단될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46년간 이어진 이란 정권의 기간을 시위대가 장악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의 페르시아어 X 계정인 USA의 파르시는 13일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 정권에 의해 1,600명 이상의 이란인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USA의 파르시는 최근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26세 남성 에르판 솔타니의 사례를 강조하며 이란 당국이 변호인 선임기에나 이른바 10분짜리 형식적인 재판도 없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솔타니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며 겨울 코트를 입고 미소 짓는 솔타니의 날짜 미상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러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조나단 프리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선임 부차관보는 12일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대한 국가안보 도전에 직면한 미국 시민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과 IT 근로자들이 악의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관련 보고서 공개 이후 2025년 말까지 연간 탈취금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since the report's release, we think that by the end of 2025, they got up to a total number for the year of over $2 billion. 프리츠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도용해 취업해 벌어들인 돈과 가상자산 탈취액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에 설명하기에 앞서 열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연대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 G7과 기타 국가대표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주요 취약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공통된 의지를 확인하게 되어 기뻤다며 탈동조화보다는 신중한 위험 완화를 추구하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을 각국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 국가들과 함께 호주, 한국, 멕시코 장관급 인사 그리고 유럽연합 대표가 참석한 회의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걸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이 고도로 집중돼 있으며 교란과 조작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미국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여한구 한국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했다며 한국의 이재명 행정부가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겨냥하고 쿠팡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특히 70년 동맹국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책임을 묻고 관련 법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 출신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 의원도 X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의 미국인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 및 보안 절차가 미군과 한국 공군 간의 단일화된 표준 운영 절차로 통합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한 양측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보안 강화 대책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13일 미공군 제50일 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오산기지 내 미공군 보안헌병대와 대한민국 공군 군사경찰은 최근 기지 진입 통제소에서의 통합 훈련을 마치고 표준화된 출입 절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운영해온 출입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기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차량은 소속과 관계없이 미한 양측이 합의한 표준 보안 절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출입자는 미군이 승인한 국방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기준에 따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과 무단 침입 차량 대응, 무작위 차량 검색 등 주요 보안 업무도 양국군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표준화는 지난 2025년 7월 한국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 당시 발생한 절차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행적 조사를 위해 한국군 측의 승인을 받아 기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상의 공식 출입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